그 드론 택시 말씀하셔요. 가장 또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 드론 택시 분야니까요. 지금도 기술은 다 있는 건가요? 드론 택시, 무인 택시? 기술이 이제 진행형으로 있다고 말씀을 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예. 아직은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돌려서 생각해 보면 나르는 차, 플라잉카를 저희가 드론 택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클 때 봤던 영화 뒤집어 보면 한 100여 년 전부터 사실 나르는 차에 대한 부분들은 뭐 백투더 피처로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꿈이 있죠, 거기에요. 그게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한 게 10년 전부터 이제 본격화됐다라고 볼 수. 2009년, 10년부터 이제 나르는 차에 대한 것들이 실제 상상 속에서 현실로 끄집어내는 노력들이 진행이 됐고요. 기술이 완전히 돼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근접하기 위한 또는 이제 도심적으로 들어와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의 성숙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계속 검증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정확할 것 같습니다. 계획은 언제쯤 완전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물론 추정이겠지만 그것도. 네, 완전 상용화에 대한 목표치를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글로벌 쪽에서 예측한 거 보면 지금 일단 2024, 5년 정도 이때 이제 첫 번째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제 대부분 이제 공감대를 갖고 말씀들을 하고 있고요. 몇 년 남지 않았네요. 그렇죠. 이제 3, 4년 남았고요. 완전 이제 상용화, 완전 상용화 그렇게 되는 경우는 2035년 뭐 정도 이후 정도로 보는 게 일반적인 지금 예측치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드론 택시라는 것이 아무데나 착륙을 할 때가 예를 들어서 택시처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옥상들이 되는 건가요? 이 지금 예상하시기에는 건물 옥상들?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를 만들 때, 서울이라는 걸 만들 때 앞으로 100년 뒤에 나르는 차가 있으니 공간을 비워두자 이런 개념으로 만든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그 스페이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건물 옥상. 건물 옥상이나 공용시설이겠죠. 그것도 공용시설의 옥상이겠죠. 일반 아파트는 이제 다음 문제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또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이라는 과정이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공공시설 위주. 일단 우선적으로 일단 이착륙 시설. 저희가 이제 수직 이착륙이다 보니까 버티포트라는 용어를 좀 많이 유세해 나오긴 하는데 그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그 소음 문제만 해결된다면 민간들도 자신들이 편해지니까 뭐 그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드론 택시를 이렇게 논하는 많은 전문가나 많은 예측시에서 뭐 기술의 어떤 완성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지만 그의 버금가기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난제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국민들의 수용성입니다. 받아들이냐는 거거든요. 겁을 내는 건가요? 그 수용성이 가장 큰 장애.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죠.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으로 봤을 때 어떤 소음이라든가 진동의 위험도라든가 새로운 그 위협체가 등장하는 개념으로 또 인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초기 서비스는 그 특정 어떤 계층의 전유물처럼 오해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들도 쉽지 않을 수가 있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빨리 끌어내야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옥상에다 뭐 이착륙장을 짓든지 또는 예비기지를 짓든지 충전소를 짓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구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택시가 상용화된다면 비용 문제는 금방 다운되겠죠? 그거는? 그 대규모 상용화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제 선행 연구 결과들이 이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우버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때 그쪽에서 예측한 거를 보면 초기에는 아무래도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km에 한 3에서 4불 정도? 1km예요? 1km 하는데 3, 4불이니까 비싼 거죠. 그러면 지금 택시보다 좀 높은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초기에는. 근데 완전 자동화되는 개념. 그러니까 초기 개념은 뭐냐면 조종사가 탑승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대 비용까지 고려가 돼야 되고요. 한 10년 뒤에 완전 자동화되면 1불 미만. 그러면 지금 택시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예측치가 나와 있고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도 이제 비용에 대한 게 일부 나와 있거든요. 보면 인천공항에 내려서 여의도까지 온다를 가정했을 때 한 40km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초기 비용은 한 12~13만 원? 이 정도가 될 거다. 비싼 택시. 그렇죠. 이제 완전히 성숙도가 높아져서 완전 자동화가 되면 한 2만 원대? 오히려 낮은 수준이죠. 굉장히 예상보다 낮네요, 비용이. 그게 조금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긴 할 텐데요. 조종사까지 타는데 그 비용이면 제가 보기엔 초기 비용이 굉장히 싼데요. 이제 그렇죠. 그 근거를 어떻게 제시했냐면 차 같은 경우는 택시 같은 경우는 가는데 1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 금액 1시간이 걸리는 예를 들면 드론 택시 같은 경우는 1시간에 4번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운행 수가 횟수가 많아진다는 개념이거든요. 비용이 적더라도 횟수로 이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드론 택시나 드론에 뭐 개인 자가용 드론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무인 자가용. 네, 네. 근데 그런 걸 하면 아까 말씀하신 착륙장, 소음 문제 뭐 이런 게 많으니까 한 친구가 무슨 아이디어를 냈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거 필요 없이 차를 그냥 몰고 가면은 그 차를 그대로 집어다가 옮겨주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역을 이동할 때 예. 어디 정류장을 찾아가고 이런 짓 하지 말고 그 외곽에 아주 중심에 큰 대형 주차장 같은 데가 있으면 거기다가 차를 들어다가 그냥 떨어뜨려 주면은 그러니까 자동차를 가다가 막힌 구간만 비행한다는 그럼 뭐 패턴이잖아요. 전화하면 나 좀 집어다 주쇼 하면 이렇게 차를 딱 집어가지고 어느 이동거리 가까운데 내려주면 차로 그게 이동하면 현실성 있게 검토가 됐고 실제 아, 그런 그렇습니까?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한 100여 년 전부터 나눔의 차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람 소설이가 생각하는 건 다 똑같군요. 똑같죠. 예. 그 10년 전에 처음 지금의 드론 택시에 준하는 형태 개발이 됐었을 때 예. 모델이 뭐냐면 그게 트랜지션 또는 아. 이제 저게 듀얼 모드라고 설명을 하는 예. 게 있는데 가다가 예. 자동차입니다. 예. 자동차에 날개를 박은 거예요. 예. 가다가 막히거나 예. 아니면 말씀하신 예. 것처럼 필요한 공간만 갈 때만 비행하는 패턴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원래 이제 드론 택시가 친환경적이고 소음이 예. 적고 이런 부분 때문에 도심으로 들어와도 된다 그랬는데 예.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예전처럼 화석 연료를 써야 되고 소음이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예. 실제 도심에는 안 맞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기차가 개발된 상태에서 그것도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차체의 무게가 엄청 나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그걸 들어 올린다 드러내려면- 그러면 드론의 무게는 훨씬 더 차를 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물론 다른 기술로 더 경량화된 그런 기술로 문제 가능할지도 때문에요. 모르지만 예. 그게 도심 속에서 한 대도 아니고 여러 대가 복합적으로 갔었을 때 리스크라든가 예.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는 조금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제가 그 듭니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차량을 들어 올리려면 워낙 등치가 커져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아까 이제 소음 얘기도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도심 내로 들어오면 아까 이제 대중들의 수용성 부분에 소음이 굉장히 민감하게 그렇죠. 민감할 들어올 수밖에 수밖에 없죠. 없잖아요. 그럼 저희가 지금 대화를 나누는 게 아마 한 60데시벨 정도 예. 수준이라고 예.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드론 택시가 보통 이제 소음의 그 목표치가 62에서 63데시벨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예. 수준의 소음으로 도심에 들어오겠다 이런 생각. 공중에 떠 있으면 안 들리게 지상에서는. 그렇죠. 예. 그런데 드론 택시가 완전히 일반화돼서 하면 하늘 뭐랄까요? 하늘의 외관이랄까요? 이 너무 하늘 가려버리고 막 이런 건 아닌가? 그런 데 대한 어떤 거부감도 생기는 거 아닌가요? 도심은? 맞습니다. 충분히 예. 이제 한두 대 개념으로 접근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예, 있는데 수백 대, 수천 대가 막 그렇죠. 다니면, 지금의 예. 차량과 같은 햇볕을 가려버리는, 되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 지상에 이제 수많은 자동차가 있어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제 운행하는 게 예. 지상의 교통관리 체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한 거잖아요. 예. 똑같은 걸 만들고 있습니다. 하늘에도 그 많은 대수들을 아, 효율적으로 공역 배분도 해야만 서로 충돌도 안 예. 일어나는 거거든요. 각자 가고 싶은 길을 가다 보면 사실은 부딪힐 수밖에 없고 하늘에서 부딪힌 거는 또 대형사고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건 무조건, 예. 그거를 뭐 임무에 따라 또는 성능에 따라 고도도 분리시켜주고 예. 갈 수 있는 길도 바꿔주고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들을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이라는 이름 하에 예.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개발 중에 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드론 상호 간에도 교신을 하고 그렇죠. 당연히 상호 간에도 교신을 해야겠죠? 지금은 조종자가 비행을 할 때 오로지 조종자의 어떤 능력에 예. 맞춰서 비행하는 거거든요.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다른 비행체가 오는지 모르는 상황들 예. 있잖아요. 이제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은 수많은 비행체가 동시에 비행했을 때 또 예. 드론만 비행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지금의 이제 여객기라든가 또 예. 다른 비행기들이 같이 공존하는 개념이잖아요. 예. 이 비행체에 대한 정보를 서로 주면 서로 충돌을 피하고 뭐 원치 않은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의 기술을 다 포함한 거를 드론 교통관리 체계라는 이름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